안녕하세요. 글로벌 사업관리 컨설팅 전문기업 피직스 컨설팅입니다. 본 강의는 EVM의 이해와 적용에 관한 총 4차시 강의 중 1차시 EVM의 개념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EVM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EVM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EVM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EVM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M은 Earned Value Management의 약자죠. Earned Value로 매니지먼트 하겠다. Earned Value로 사업관리 해보겠다. 이런 것이죠. 결국 EVM은 프로젝트 관리, 사업 관리에서 뻗어져 나온 개념입니다. 이 그림은 프로젝트 관리의 5가지 절차인데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이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프로젝트 진행 과정상에 계획한 것을 실행할 때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관들에 부딪히게 되고 원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자, 예를 들어 3층짜리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한 달을 계획 잡고 예산 5억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길어서 자재 수입 초과의 문제로 자재 수급이 자꾸 늦어진다. 또 일본 수입 자재가 원화 강세로 수입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럴 경우 과연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원래 계획한 것을 실행할 때에는 이 사이에서 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매니지 단계에서 이 통제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EVM이 사용되는 것이죠. 자, EVM Earned Value로서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Earned Value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과 또는 실적, 기성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만들어낸 값이죠. 그런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느냐는 기준이 있기 마련이고 즉 원래 계획에 대비하여 얼마만큼 성과가 있느냐 그런 것이죠. 따라서 EV란 프로젝트 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의 스케줄상의 작업들이 완료되었을 때 얻게 되는 밸류인 거죠. 이것은 프로젝트 전체 예산을 토탈 밸류로 환산했을 때 그 특정 시점의 언드 밸류만큼 예산을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H건설 직원연수원 리모델링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프로젝트가 계획한 대로 20% 작업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12% 진행된 상태이다. 언드밸류가 12%가 되고 이것은 계획 대비 일정 지연이 생기겠죠. 그리고 총 100억 중 12억을 받게 되는데 실비용은 13억을 지출했다. 비용 초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EVM 시스템에 의하면 일정 편차가 마이너스 8억, 비용 편차가 마이너스 1억이 발생하게 되고 최종 사업비는 마이너스 8억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적절한 분석과 대책이 나와서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자, EVM이란 게 대략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러면 EVM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VM은 사업관리의 한 분야로서 일정과 비용을 통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EV, Earned Value를 이용하여 정확한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일정과 최종 사업 비용을 예측하는 관리 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히 EVM 개념을 살펴봤고요. 이번 장은 EVM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부터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M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계획 요소, 측정 요소, 분석 요소가 그것입니다. 자, 먼저 계획 요소는 EVM 시행을 위한 전제 조건들을 세팅하는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arned Value, 즉 EV로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 먼저 EV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하위 여러 작업들로 분류해야 되는데 WBS 작업 분류 체계가 바로 프로젝트의 모든 작업을 위계적으로 분류한 체계입니다. 이것이 프로젝트 담당팀의 조직 분류 체계 OBS와 맞물려 성과 측정과 분석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CA, 컨트롤 어카운트를 정하게 되는 거죠. 이 CA, 이 통제 계정이 정해져야 이를 기본 단위로 PV,
또 EV, ACE 값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음 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이런 측정 요소들을 가지고 SV 또는 CV 이런 일정 편차, 비용 편차를 구할 수 있고 최종 사업 비용 또 이런 것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만약에 꼽으라면 계획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분석 요소로서 그 순간 특정 시점에 분석해서 뭐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계획 요소가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 구성되어야지만 측정 요소들을 그 값을 신뢰성 있게 도출할 수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EVM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EVM 실태 보고서에 보면은 EVM이 실효성이 낮은 이유를 계획 수립 능력의 부족이라고 꼽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구성 요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획 요소부터 자, 살펴볼까요? 자, 계획 요소에는 WBS, OBS, CA, PMB 등이 있고 프로젝트 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작업 분할 구조 WBS, Work Breakdown Structure죠. 다음 조직 분할 구조, OBS, 자, Organization Breakdown Structure죠. 이것을 통합한 매트릭스 상에서 이 두 가지가 중첩되는 그런 층에서 통일된 측정 단위인 통제 계정 CA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것을 기본 단위로 해서 계획들이 수립되고 또 PV 값이 배분되고 EV 값이 배분되고 측정되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조금 말로써 풀려고만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자, 그림을 볼까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저 초록색 상자들이 WBS 작업 분류 체계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자, 왼쪽에 노란색 상자들 이 구조체가 조직 분류 체제 OBS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두 가지 체계들이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 자, 여기 보면은 점선이 보이시죠? 이 매트릭스 상에서 이 중첩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컨트롤 어카운트, EVM을 시행하는데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는 CA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CA는 이렇게 워크 패키지 또는 액티비티로 구성되는데요. 이 CA가 정해져야지 EVM 시행을 위한 기본 단위, 측정 단위가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토탈 밸류가 배분되고 EV 값이 배분되고 작업 수행으로 언드 밸류를 획득하게 즉 EV 값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운데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EVM 시스템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분석해내서 그에 맞는 관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획 요소 중에 WBS, CA를 알아봤고요. 마지막 PMB를 보면요. 자, 통제 계정을 구성하는 작업 패키지들의 예산 배분이 완료되고 나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 예산을 토탈 밸류로 환산해서 합의된 기준에 따라서 이 통계 계정에 그 밸류 값을 배분한 것이죠. 이것을 계정별 PV, 플랜드 밸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계정별 PV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PV 값을 이제 일정에 따라서 누계 곡선을 그린 것이죠. 자, 이 그림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이렇게 누계 곡선을 그린 거죠. S커브 곡선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성과 측정의 관리 기준선. 특정 시점에 획득하게 되는 언드 밸류의 원 계획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 설정되어야 앞으로 EV값 프로젝트 성과를 매기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고 빡빡한 예산을 프로젝트 예산으로 측정했다. 이것을 토탈 밸류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작업들에게 PV 값을 배분한다. 그러면서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EV 값을 측정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 계획 기준선, 즉 이 PMB, PV 값들의 누적 곡선과 점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막상 현실적으로는 그 돈으로는 일을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 프로젝트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것을 모든 작업들에게 일정과 더불어 비용으로 배분할 때에 이 기준이, 이 계획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